구독, 좋아요.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여러 후보자들 중에 우선 여야 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좌우 양쪽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양복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비상계엄령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송미령 장관 후보자 지금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과 탕평 인사의 상징으로 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의도는 알겠어요. 왜 그러는지는. 그런데 이게 이제 조국혁신당 특히 또 정의당 이런 데서 지금 완강히 들고 일어났고 전농이 지금 트랙터 시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걸핏하면 남태령곡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는데 트랙터를 몰고 오겠다. 이게 웬일이냐? 송미령 때문이라는 거예요. 송미령 장관, 뭐 전 장관이었는데 이제 전자를 떼고 장관이 됐어요. 이것도 참 희한하죠. 예. 정권이 우에서 좌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유인된 예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뭐 좋아하는지 몰라도 송미령 장관 우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앞장서서 이 양곡관리법을 망국법이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망농법이다. 네. 농사를 망치는 법이니까 이거 당연히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거부 논리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제 와서 그냥 우리 송미령 장관은 참 잘하는 것 같으니 그냥 계속 해주세요. 봐, 이게 또 속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이게 전농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굉장히 강한 또 호남이 농도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죠. 전라남북도 예. 광주 빼고는 다 이게 농사 짓는 데거든요. 자, 여기가 몰표를 80% 줬는데 이 양곡관리법은 해줘야 되는 법이란 말이야, 지금. 그런데 이거를 밀어붙이자니 부담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재판 아니냐 또 이 소리를 듣게 됐으니까 송미령이 그냥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송미령이 묘안을 내서 보고를 했다 그래요. 절충법을 내요. 그게 뭐냐면 사전에 계획해서 양을 먼저 조절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예. 이 쌀을 좀 적게 생산하는 걸 좀 강화한 뒤에 이걸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자. 이게 이제 비빔밥을 만들어서 이제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담을 던다는 차원도 있고 해서 보니까 일도 잘하고 저는 또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송미령 하면 생각나는 게 지난 총선에 보수를 망친 그 유명한 대파 한 단 800원 이거 할 때 그 하나로마트 같이 따라가 가지고 대화 주고받은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 그 보수 입장에서 보면 보수도 아주 그냥 아주 이상하게 좀 화가 나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그 말을 바꿨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망국법이라고 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철학에 따라서 내가 하겠다. 말을 180도 뒤집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화가 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인사하는 거냐 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좌파들은 좌파들대로 난리예요 지금. 트랙터 몰고 남태령 넘겠다고 하고 의원 민주당 우당 의원 하나는 1인 피켓 시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송미령은 안 된다. 예. 조국혁신당도 화가 나요. 지금 아직 다 발표는 안 했지만 아니 기호 3번 안 내서 이재명 후보 당선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도와줬는데 우리 당 출신 현역은 뭐 능력이 없나? 왜 하나도 입각을 안 시키면서 윤석열 전 정부 사람을 그대로 쓰려는 것이냐. 그래서 그쪽도 지금 반발을 하고 아주 희한한 형국이 됐고 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송미령 장관이란 사람이 이게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말을 바꾸고 철학을 바꾸는데 아무리 장관 자리가 좋다지만 이렇게 처신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충시는 뭐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연려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뭐 캐캐묵은 옛날 얘기라고 하실지 모르는데 공교롭게도 이분이 또 여성이에요. 예. 뭐 이거 보고 화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신이 이렇게 180도 유턴을 한 데 대한 설명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좌파들도 싫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로 또 찾아갔다잖아요. 예. 가가지고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 보고 이게 담당 상위거든. 그러니까 가가지고 아유, 자 대통령이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신 건데 민주당까지 왜 난리야? 당신들은 좀 송미령 장관 좀 엄호해줘라 하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무리 좌우에서 떠들어대도 송미령 장관 그냥 밀고 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분위기는 예. 법에 대한 철학 하나 바꿨다고 뭐 이게 무슨 부동산 비리나 김민석 같은 거 한두 개 나오면 몰라도 지금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려고 하는데 저는 참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학위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처신을 그 모양으로 해서 되겠는가 이런 점을 지적합니다. 예. 공무원이라는 건 이제 두 가지 공무원이 있죠. 하나는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평생 뭐 늘공이라고 하죠. 그런 공무원이 있고 또 하나는 별정직이라고도 하고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해서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부처에 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자리들 중에 특정한 기간 동안에 사실은 업무를 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대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입니다. 그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운영, 정부 정책에 함께 하겠다, 뜻을 같이 하고 그런 정책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래서 영혼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하고 또 일반적 공무원에 다르게 그 정부가 바뀌면 본인이 자진해서 미리 떠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체가 되는 수순을 밟는데 이 송미령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양북법 같은 아주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정면으로 충돌했던 사안에까지도 이제 입장을 바꾸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이 공무원이라는 것은 사실 특히나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도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현재까지는 큰 이제 인사의 변동이 없다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제2의 오광수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2의 오광수는 조금 이따나 뭐 말씀할지 모르는 조현 외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현까지 이제. 조현은 뭐 아주 대단한 투자를 부인이 또 했더라고요. 네. 김민석도 보니까 어제 재산 쪼개기에서 장모 2억 원이 나왔어요. 아, 장가 잘 가야 돼요. 처가가 전 부인이 아들 학비 등등 2억 원 내주고 장모가 2억 원을 줬대요. 그래서 4억을 그냥 입으로 퉁쳤어요. 이런 정도로 결혼을 남자는 참 잘해야 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농담이지만 조현 씨 우선 뭐 좀 조현 씨는 뒤에 가서 한번 좀 하는 걸로 하시죠. 조현 씨는 참 그 부동산 문제가 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정무직 공무원은 그야 말 그대로 영광으로 알아요. 사흘을 해도 장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지방에다가 돌아가시면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렇게 씁니다. 학생이 뭐냐? 벼슬을 안 했다는 뜻이에요. 뭐 어디 가서 배워서 학생이 아니고 옛날에 6.25 시대의 학생은요 그냥 소위 초시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초시 정도는 진사시험을 합격해도 학생입니다.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 알성시라든가 식년시라든가 이 대과에 합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벼슬을 해야 돼. 그 벼슬을 해야지만 현고 학생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도 옛날에 뭐 참판 뭐 어쨌든 그 요직에 올라가서 당상관, 당하관 뭐 이렇게 하면 자꾸 사극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청색을 입든 그 고위직을 상징하는 당상관의 빨간색 그 이 관복을 입든 간에 사모관대 하고 해야 그 벼슬 이름이 올라오거든요. 그 사흘만 해도 돼요. 서울시장도 장관급인데 사흘한 서울시장도 있었고 그 영광으로 알아야지. 아니 자기가 그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농지정책을 일관되게 자기 철학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그 총선 때 대파 800원 발언도 했고 그 국무회의 때 뭐 이 비상계엄 결정하는 국무회의 때 가가지고 내가 무력함과 뭐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주 허탈했다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점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 누군가 하나는 윤석열 전 정부에서 쓰긴 써야 되는데 누굴 쓸까 고민을 했는데 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제일 많이 한 송미령이 눈에 띄었다. 네. 충분히 반성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송미령은 아니 다른 장관들은 그 송미령만큼 똑똑 안 합니까? 다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하고 좋은 학교, 좋은 학위 가진 사람 수두룩해요. 그런데 처신을 깨끗이 하잖아요, 지금. 물러나잖아요, 이제. 그런데 제의가 왔어요. 아이고 뭐 저 장관 또 계속 좀 하실 요량 있으시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예 할게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온당치 않다. 적어도 완전히 색깔과 이념이 다른 두 정부의 장관을 한다? 장관하면 좋다 그래요. 국회의원 배지 단 사람들이 장관 한번 해보는 게 꿈이라니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저도 부처 출입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환경부 때 출입을 해보니까 과천청사에서 장관님 오신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쫙 줄을 서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 도열을 해요. 예. 딱 올라오면서 하면 올라오는데 내가 나중에 그 장관 보고 물어봤어요.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진짜 진심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기분 째지지 그러더라고요. 자 장관 자리 좋은 겁니다. 1년에 이 국회에 불려가서 혼나는 거 좀 빼면은 뭐 국정감사 하루 이틀 견디고 그때는 당이 다르고 여야가 비슷할 때인데 지금은 민주당 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 국정감사에 가서 깨질 일도 없지 국회 상임위원회 나가서 뭐 해도 다 이제는 우리 편이 된 민주당이 다 엄호 사격 해줄 거지 얼마나 편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그래 뭐 별다른 자리 없는데 이조은 장관 한번 더 해보자. 까짓 거 뭐 나에게 주어진 그런 뭐 몇 가지 지적 그거 무시하면 그만 아니야? 내가 유능하니까 썼겠지 뭐. 제가 그 속으로 빙의된 건 아니지만 송미령 씨의 마음 속에는 이런 마음이 싹 텄고 이런 마음으로 모든 걸 무시했다. 저는 그러나 늘공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평생 저 공무원 해야 되고 연금 받아야 되잖아요. 공무원 연금은 그만두는 날부터 나옵니다. 국민연금하고 달리. 자, 뭐 여러 가지 또 공무원은 아무리 직급이 낮아도 은행에서 재직 중에 대출 보증대출 팍팍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쇠밥통 뭐 철밥통 얘기 나왔잖아요. 다 좋고 다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욕보이는 것은 나는 참 옳지 않다. 과거에도 말이죠. 한 신하가 새로운 임금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물러나서 죽은 사례도 있고 뭐 유명한 한식날의 유래가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송미령 장관이 장관을 한 번 더 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직의 생명은 늘렸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인격의 생명은 더 단축한 우매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처신은 우매한 행동이다. 처신은 참 부적절했다. 자, 그런데 다른 후보자들 문제도 있으니까 다른 후보자들도 한번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성환 환경장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김성환 환경부 장관 지금 한번 환경부 장관 그 띄워주시죠. 예. 뭐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좀 전남 여수 출생이네요. 뭐 좀 알려져 있는 좀 정치권에서는 좀 알고 알만한 사람들은 김성환 아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데 이 후보자가 지금 지명되면서 탈원전으로 돌아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이 악몽의 수순으로 지금 또다시 빠져드는 것인지 자, 그 장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장관 뭐 전남 여수에서 태어나서 네. 20대부터 내리 3선을 한 뭐 잘 나가는 호남 출신의 이 민주당의 그 주요 의원입니다. 이제 환경부 장관이 됐는데 그냥 환경부 장관만 됐다고 보시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권이 정부 조직법을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이미 네네. 다 계획을 짜놨다. 네네. 그러니까 환경부가 전에 환경처에서 출발해서 환경부로 오래 왔는데 권한이 없잖아요. 네네. 미약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장관은 대개 보면 이게 말년에 그 정치인들이 그냥 그 예우받으러 가거나 네.
그 내부 승진했는데 정치권에 끈이 없어서 힘이 없이 그냥 그런 부처 중에 하나로 대우받아서 환경부 장관은 그다지 그 언론의 하마평이 나올 때도 늘 그 비교적 뒤에 나왔던 장관인데 네. 이번에는 짱짱한 사람이 온 거예요. 여수 출신의 삼선 의원 김성환. 자, 이 사람이 태양광과 탈원전의 신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저 사람이 이제 장관이 되고 이게 기후 에너지부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부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후 에너지부로 해가지고 통폐합을 시킨대요. 네. 산업부에서도 일부 권한을 떼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막강한 권한을 실어줄 것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김성환 씨는 기후 에너지부 장관이라는 벌써 이름도 폼 나잖아요. 뭐 이게 환경부라는 거는 어디 뭐 미화 작업하나 쓰레기 치우나 뭐 수질 관리하나 이런 느낌. 실제로 그렇고. 네. 그런데 이게 기후 에너지부가 돼 보십시오. 이게 권한이 달라요. 그러니까 환경부 장관 후보자라면 보면 안 된다. 우선 이 말씀 드리고 자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 또 이 그러니까 탈원전 이거에 아주 그냥 꽂혀 있군요. 꽂혀 있는 사람. 오랫동안 그걸 중심으로 해왔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 중에 탈원전의 대표적인 정책이 뭐가 있냐면 이 태양광과 해서 ESS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낮에 태양광을 잔뜩 어디다 모아놨다가 밤에 해 떨어졌을 때는 그거에서 꺼내 쓴다. 말은 좋아요. 이거 설치비가 수백조 원까지 가요. 이게 굉장히 큰 대대적 사업입니다. 이거 만약 저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이 결과물이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히트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열을 모아뒀다가 이곳저곳으로 보내는 장치인데 이것도 말은 좋은데 이것도 태양광 설치 장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돈이 엄청 들어요. 네. 자,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지금 웃기잖아요. 자,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15년인가 16년 만에 신규 원전 계획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뉴욕주가. 미국 뉴욕주는 태양광이나 뭐 일반 이런 천연에너지 좋은 줄 몰랐겠어요? 지금 AI 시대잖아요. AI 전문가라고 해서 뭐 네이버에서도 데려오고 LG에서도 데려오고 지금 민간인들을 파격적으로 장관 후보자로 막 쓰고 그러는데 AI는 이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이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전기를 써야 돼요. 이거 태양광으로 안 돼요. 누가 봐도. 그러면서 미국의 뉴욕은 15, 16년 만에 신규 원전을 세우겠다는 계획까지 발표했는데 지금 세계 최고의 에너지 인프라 중에서도 이 원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체코에도 지금 수출을 했고 유럽 진출도 해서 지금 나토도 사실 갔어야 돼요. 지금 트럼프도 갔다잖아요. 지금. 네. 그거 이후로 안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도 대단한 외교적 실책입니다. 그 얘기는 뭐 이 주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이 탈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네네. 에너지 쪽에 또 협력도 논의하고 원전도 팔러 가야 되고 K 방산도 팔러 가야 되는데 그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씨가 가서 그거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국익 차원의 말도 안 되는 결정이 그 소위 자주파들에 의해서 내려진 점은 따로 지적하더라도 자 김성환 씨가 환경부 장관을 하면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뻔해요. 이 원전을 안 쓰고 뭐 ESS 시스템 같은 걸로 했을 때 2032년까지 네. 431조 원, 300여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또 뭐냐면 ESS나 히트펌프 하려면 중국산 제품을 갖다 써야 돼요. 지금 중국이 그 분야의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탈원전으로 하고 ESS니 히트펌프 해가지고 태양광으로 돌아가면 중국 제품, 중국이 우리나라 에너지에 목줄을 틀어지고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후에너지부로 승격해서 그 후보자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유가 그래서 김성환 씨는 지금 마지막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잠깐 환경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바뀌게 된다. 자, 여기까지를 내다보고 이 인사를 뜯어봐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큰일입니다, 이거. 지금 이제 원자력 산업이 다시 이명박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체코 원전도 그때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가지고 지금 드러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속으로 아이고 이거 그건 잘했네 이러고 있는데 떨떠름하잖아요 지금. 체코 원전 뭐 축하한다는 말 대통령 국무회의 때 들어봤습니까? 자기가 한 거 아니니까 이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김성환이라는 사람 내세워가지고 에너지 정책을 통째로 뒤집어 엎으면 누가 좋아하느냐? 시진핑 좋다 이거예요. 시진핑 땡큐. 뭐라고 합니까? 띵호아.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김성환 씨를 환경부 장관으로 쓰는 점은 이 점에 있어서 세계적 에너지 정책의 정반대로 가는 인사일 뿐 아니고 실세 장관으로 해서 다 죽었던 이제 더 이상 용도 폐기 전국 산천에 태양광 중국산 쓰레기 장비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이 대목에서 이번에는 희한한 중국산 그 ESS 장비가 한국으로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예. 자, 기후에너지부로 전환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미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지금 예측이 되네요. 김성환 후보자 자신도 에너지 시장을 총량 100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생에너지를 90으로 하고 원전을 10으로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원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비난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살짝 숨을 죽여놓고 아마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텐데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지금 보이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탈원전 정책의 기본 바탕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향후에 발생할 위기, 재생에너지에 쏟아지는 그 투자액이 약 430조에 이를 것이다. 그 돈이 어디서 다 나올지. 지금 저는요. 예. 아마 이재명 정부가 그냥 아무 부담 없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리 그 오징어 게임 3 좀 이따가 나온다는데 오징어 게임의 상징적 장면이 있잖아요. 그 천장에다 매달아 놓은 400 몇십억 원 목숨값. 네. 그게 뭐 전부 있나 봐요. 그거 버튼만 누르면 막 돈이 하늘에서 쏟아지나 봐. 지금 쓰겠다는 돈이 이제 조 단위도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 하느라고 3조, 저거 하느라고 30조, 에너지 하느라고 300~400조.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 다 빚이에요. 국채 발행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그 25만 원, 30만 원에서 뭐 50만 원까지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그 돈 이거 뿌려준다고 아이고 우리 대통령 잘 뽑았네 이러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게 저는 그냥 명약관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태양광 패널도 많이 받고 문제점을 많이 봤죠. 그리고 산과 농지와 바다가 어떻게 훼손되는지도 봤습니다. 산이 막 무너지는 장면들을 봤죠. 이런 재생에너지란 이름으로 해서 과도하게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이 훼손되는 장면을 또 목격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겠네요. 그 장면 한번 봤고요.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